자, 책을 보시면 오르바우 시리즈 똑같습니다. 우리 너무 요즘에 자주 보는 것 같습니다. 주말에 좋네요. 나는 개인적으로 좋은데 너희들도 좋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좋네. 단원이 수열의 극한, 심플합니다. 미분 적분 이렇게 돼 있어요. 수열의 극한, 미분 적분. 요즘에 트렌드가 막 기백을 일찍 하는 게 트렌드더라. 선택 과목을 일찍 땡겨가지고 이과 애들한테는 기백을 미리 배우면 좀 좋은 게 있다 보니까 미리 땡겨가지고 좀 배우는 것 같습니다. 수열의 극한이 미적분에 들어온 이유는 구분구조법을 수투에서는 배우지 않아요. 적분을 할 때 배우지 않고 구분구조법은 이제 우리 이과 애들만 이제 배우자. 미적분에 수열의 극한이 들어왔죠. 그 뜻은 수열의 극한이 순수 이과 단원으로 편입된 만큼 수열의 극한이 이제 조금 어려울 겁니다. 특히 양서나 와부 경우에는 그럴 겁니다. 양서는 좀 심합니다. 심해요. 거의 논술 턱 밑까지 이제 치고 올라갑니다. 극한의 정의를 할 때. 공부를 좀 잘하셔야 될 것 같고요. 교재 보시죠. 수열의 극한 얘기를 이제 해봅시다. 갑시다. 야, 이게 재밌어요. 수열의 극한. 수열의 극한은 일반항이 있습니다. 수열의 일반항이 있는데 n을 무한번째항으로 보냈을 때 과연 걔는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해하는 것이 수열의 극한이에요. OT부터 하죠. 화이팅 하십시오. 리미트 표현 방법은 함수의 극한에서 썼던 것처럼 이런 표현 방법을 씁니다. a의 n. 함수의 극한의 다른 점은 얘는 정의역이 자연수고요. 함수의 극한은 x, 실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수열의 극한은 정의역을 자연수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얘가 감소하는 수열이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따박따박 점이 찍혀서 내려가는 겁니다. 지금 어떤 걸 그린 거냐면 예를 들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n분의 1 이런 거를 찍어본 거거든요. 1일 때는 1, 2일 때는 2분의 1, 3일 때는 3분의 1, 4일 때는 4분의 1 이렇게 내려가지 않겠니? 이렇게? 네가 내려가다 보면은 n이 손나 커져요. 그럼 0 쪽으로 다가가지 않겠니? 그래서 0으로 막 다가가는 상태가 되겠구나 정도는 이제 표시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럼 느낌이 어떤 거냐면 수열의 극한은 이렇게 표시할 거고 함수의 극한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시하잖아.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x분의 1을 봐보세요. 그러니 연결할 거라고. 지수가 실수로 늘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그래프 해석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함수의 극한이고 수열의 극한은 자연수를 정형으로 한 함수다 보니까 수열 자체가 하나하나 찍히는 그 과정을 보는 것이 수열의 극한이에요. 이해됐죠? 수렴 발산 이런 거는 같습니다. 극한값 존재한다 수렴하고요. 극한값 존재하지 않는다 발산 이렇게 얘기하고요. 극한값 존재한다는 소리는 단 한 개의 상수로 존재할 때만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극한값이 어떤 때는 1이고 어떤 때는 마이너스 1이고 1, 마이너스 1 이렇게 가는 놈의 경우에는 극한값이 이제 2개 이상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2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극한값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거죠. 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갑니다. 마이너스 1에 n제곱 이런 거를 보자니 수열을 나열하는 거야.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2를 집어넣으면 1, 3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이렇게 찍힐 거란 말이죠. 수열의 극한이란 얘가 무한번째항으로 갔을 때 어디로 다가가겠습니까? 가 수열 목표이기 때문에 지평선이 있는데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이렇게 찍히게 됩니다.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2개 이상으로 딱 2개잖아요. 얘는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잖아. 단 한 개의 상수로 존재할 때만 극한값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됐어요? 그런 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합시다. 수열의 극한. 조금 세게 할지 모릅니다. 조금 세게 할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좀 약하게 한번 가봤다가 마음에 들면 좀 세게 할 겁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일단 수열의 극한은 수리론술의 아주 주요 주제야.
그러니까 수열의 극한이라는 것이 선생님 지금 현재 있는 선배들을 보면 수열의 극한이 수능 시험 범위가 아닌데요. 그게 아니야. 아주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세게 내려면 마음대로 세게 낼 수 있어요. 잘 보십시오. 자, 먼저 정의부터 수렴한다. 어떤 수열이 수렴한다는 것은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의 n이 존재한다. 단 한 개의 상수로 존재한다. 이 뜻입니다. 수렴한다. 발산한다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산은 두 개 이상의 값으로 존재할 때는 발산, 또 무한대라는 것은 아주 큰 상태를 나타내는 기호지 값은 아니라 그랬잖아요. 발산은 뭐 이런 게 있겠죠. 리미트 다음에 나오는 게 세 글자로 일반항인데 a의 n이 무한대로 가거나 혹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의 n이 1 또는 마이너스 1로 가거나 이런 건 둘 다 발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발산 중에서 무한대라는 것은 뭐 무한대로 가거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것은 그냥 뭐 무한대로 간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하면 되는데 두 개 이상의 값을 가지고 있는 것은 좀 구분을 짓고자 진동 발산한다 혹은 진동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동 발산한다 또는 진동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해봐. 진동. 오케이. 두 번째, 어떤 수열이 수렴을 할 것인가 수렴을 하지 않을 것인가 판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판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모든 교과서에 그림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거를 내가 용어를 조금 붙여서 설명을 할 거야. 단조 수렴 정리라는 것이 있어요. 이 단조가 영어로는 모노톤이거든요. 모노톤이 이제 뭐냐면 좀 단조롭다 할 때 그 단조예요. 좀 단순 무식하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단조 수렴 정리라는 건 뭐냐면 일단 첫 번째 가정은 이런 겁니다. 감소하는 수열이 있대. 수열이 감소하는 수열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항번호가 커지는데 값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 감소 수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감소 수열이 있는데 and 아래 막혀 있대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수열이 이렇게 찍히는데 아래로 뭔가 막혀 있는 거야. 마치 함수에서는 점근선 그거 보는 것처럼 아래로 막혀 있대. 얘가 아래로 막혀 있지 않고 밑으로 이렇게 훅 나가버리잖아요. 그럴 때는 발산했겠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값이 밑으로 확 떨어지는 거니까. 근데 특정한 어느 지점으로 막 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아래로 이렇게 막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수렴했겠죠. 어느 쪽으로 다가가고 있는 상태였겠죠. 요 이해되셨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값이 예일지 아닐지는 몰라. 그냥 이런 거야. 어떤 수열이 감소하는 수열인데 3 정도로 막혀 있다는 거예요. 3 밑으로는 안 내려간다고 내가 보였대. 그러면 뚫고 내려가면 발산이잖아. 마이너스 무한대잖아. 근데 감소하는 수열인데 막혀 있다는 소리는 어느 쪽으로 얘는 다가가고 있는 상태입니다라고 판정할 수 있겠죠. 이거를 단조 수렴 정리라고 불러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감소하는 수열이 있는데 아래 막혀 있거나 증가하는 수열이 있는데 위 막혀 있거나 그리고 그걸 단조 수렴 정리라고 부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단조 수렴 정리. 이 용어는 교과 과정에 있는 용어는 아니야. 근데 개념은 교과 과정에 있어. 실제 문제 출제가 되기도 해. 그래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감소 수열이라는 건 이 뜻이야. 항번호가 커지면 작아진다 이런 얘기니까 A에 n이 있고 A에 n 더하기 1이 있어요. 항번호가 커지면 작아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만약에 A의 n이 양수랍니다. 어떤 수열의 일반항이 0보다 이제 크대요. 그럼 이걸 나눌 수 있어요. 나누게 되면 A의 n 더하기 1분의 A의 n이 1보다 크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감소의 수열입니다. 이해됐죠? 그러니까 항번호가 커질 때 작아지는 상황만 내가 확인이 되면 감소 수열이었다는 소리고 얘는 커지면 작아진다 바로 보이는 거잖니? 나눴을 때 1보다 크다 혹은 나눴을 때 1보다 작다를 통해서 감소하는 수열을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이해됐니? and 아래 막혀있다는 소리는 일단 내 네모 박스로 칩니다. 아래 막혀있다는 소리는 지금처럼 3으로 막혀있다 그 뜻은 이렇게 쓰면 됩니다. A의 n이 3보다 커. 이런 말만 추가적으로 더 있잖니? 그러면 수렴할 거야. 수렴한다는 소리를 이렇게 합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L이라는 놈의 극한값은 L이라는 놈으로 수렴할 겁니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건 극한값이야? 숫자라는 소리야? 한번 따라해봐. 극한값.
그래. 그런 뜻입니다. 또 보죠. 여기를 잘 보셔야 돼. 쌤 문제 만나면 많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증가하는 수열이야. and 위 막혀 있답니다. 연고대도 되게 좋아하죠. 고대는 옛날에 논술을 봤었을 때는 많이 좋아했었습니다. 요즘은 뭐 논술을 안 보니까 위 막혀 있답니다. 가죠. 증가하는 수열이 있답니다. 이렇게 위 막혀 있다는 소리는 위에 뭔가 천장이 있다는 거야. 뚫고 나가지 못하게 제한 조건이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범위가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위 막혀 있지 않고 얘가 뻗어나가면 무한대로 발산하지 않겠니? 계속 커질 거니까. 막혀 있는 거니까 어디로 다가가고 있겠구나. 무한대는 아니로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지 않겠어요? 증가하는 수열이었으니까. 따라서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항번호가 커져요. a n 더하기 1까지 갔죠. 증가수열이라는 얘기는 항번호가 커지면 값이 커진다 이 뜻이고, AN이라는 것이 양수라는 조건을 가지고 있답니다. 양쪽을 이번에 AN으로 나눠볼게요. AN분의 AN 더하기 1, 그놈이 1보다 크다 라고 얘기하면 얘는 증가수열입니다. 그 소리예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증가수열이면서 똑같이 3 정도로 막아봅시다. 막아보면 AN이 3보다 작대. 이런 말만 똑같이 동시에 만족하는 상황으로 가졌니? 그러면 수렴할 거야 라고 판정할 수 있어요. 됐어요? 그때 수렴 값은 이렇게 한다. 수렴 값이 뭔지는 몰라. 뭔지는 모르지만 확실히 얘는 수렴을 할 거다 라고 판정을 할 수는 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돼요. 이 단조 수렴 중에 장점은 뭐냐?